저도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아서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수가 높은 게 좋은지 뭐 낮은 게 좋은지 그 숫자가 뭔지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판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딱 이제 사러 갔어요. 네. 그럼 SPF라는 게 있고 네. PA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SPF라는 거는 자외선 B를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외선 B는 뭐냐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거. 직사광선. 네, 맞아요. 화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피부암을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SPF 중요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이 PA라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네, PA라는 건 뭐냐면 자외선 A를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 A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 거는 피부에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자외선 A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이 SPF만 볼 게 아니라 PA도 이 플러스 세 개 있는 게 기왕이면 좋겠죠. 제일 많은 게 3개예요. 네, 세 개,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SPF는 그러면 높은 게 좋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실내에만 나는 이제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SPF 10 전후, 뭐 15 정도 이 정도 쓰시면 낮게요? 되고 예. PA는 1+ 정도 있는 거를 써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실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 한 30 정도, 그리고 PA는 한 2개짜리 이런 거를 쓰시라고 돼 있고 네.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스포츠, 장시간 야외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SPF 50, 그리고 PA가 3개 있는 제품을 사용해라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내 피부에 맞는 것 중에서 그 지수가 좀 높은 거를 써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높으면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성이다 그러면 좀 가볍게 발려지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신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나는 피부가 너무 땡기고 맨날 건조해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미치한 크림, 영양 크림 같은 자외선 차단제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나한테 트러블 일으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비싼 거는 가늘게 쪽에서 백탁이 없는데 싸구려가 허옇게 발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싸구려가 백탁 현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피부과 교과서를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성분이 한 가지는 화학적 차단제라는 게 있고 물리적 차단제가 있어요. 물리적 차단제는 뭐냐면 우산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허옇게 만들어서 이 자외선을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허옇게 만드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화학적 차단제라는 거는 자외선을 흡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적 차단제는 먹어버리니까 굉장히 발림성은 좋겠죠. 네. 허옇게 안 되니까. 그 대신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발림성 좋은 거를 쓰고 그 위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허연 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중에서도 네.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는데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맞는 거 찾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샘플 좀 달라고 하면 많이 주거든요. 그런 샘플을 이 팔 밑에다 이렇게 발라서 하루 정도 두는 거예요. 샘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예민한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을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얼굴에 바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네. 하얗게 바르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싫어서 파운데이션 바를 때 그걸 섞어 발랐어요. 그러면 그게 백탁 현상이 안 보이셨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효과가 여전히 있나요? 아니면 그걸 바르고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괜찮은 건지 섞어 써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침에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열심히 잘 발라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미가 생겨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을 얼마나 바르나요? 그러면 뭐 그 파운데이션에 들어있는 거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조금 섞어서 바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양을 충분히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뭐 SPF 35라고 돼 있으면 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권유하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 엄지 손톱만큼 꽤 많은 양이에요. 정말 많은 양이거든요. 이거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만약에 그 허연계 싫으시면 조금 섞어서 바르되 자외선 차단제의 양을 더 많이 바르는 게 좋겠죠. 일단 뽀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바를 때 주의할 점을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야외에서는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고 네. 실내에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 정도마다 덧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화장해서 덧바르기가 어렵다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이런 팩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단 그런 제품을 자외선 차단제 대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 자외선 차단제는 단독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르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엄지손톱만큼을 발라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에 들어있는 그걸로 엄지손톱만큼 500원짜리 동전만큼 하려면 화장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두꺼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꼭 전용 차단제를 충분히 많이 바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아, 30분 전에요? 네, 30분 전에. 외출하기 30분 전에 해주고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100% 차단이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 같은 거, 양산 같은 거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